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했는데요. 하지만 전 씨의 사망이 광주 학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끝내 반성도 참회도 없었던 전두환 씨 죽음에 5월 단체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영령을 모독하고 폄훼한 역사의 죄인에게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강한 허탈감도 드러냈습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왔지만 그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전 씨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묻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전 씨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독재자를 추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런 행동으로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 역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계의 비판 성명도 쏟아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전 씨가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다며 역사의 그 죄상을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 씨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게 한 책임자라며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는데도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씨는 사망 전에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죽음으로 사법적 단죄도 피해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이를 발판 삼아 권좌에 오른 전두환 씨. 5.18은 폭동이라며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5.18 관련해 두 번째 사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법정을 찾아서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함을 치고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를 요구받으면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2017년에 펴낸 본인의 회고록에선 드러내고 5.18을 왜곡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기소된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3년여의 재판 끝에 전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사망해 사법적 단죄를 피해갔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행태 뻔뻔하게 짝이 없었고 그야말로 호환무치했잖아요. 5.18 피해 희생자들에게는 2중 3중의 고통을 안겼죠. 이 고통은 어떤 측면에서 한으로 남을 거예요. 전두환이 결국은 그 한을 더 남기고 세상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 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98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중학교 관련 7명과 종교시설 관련 5명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확진자 4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곡성에서 경기도 용인 확진자 접촉 관련 등으로 8명이 감염되는 등 모두 5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대비해서 평상 120개를 추가로 확보했고 전라남도는 타 지역 방문자와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전수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기는 빨라졌고 감염력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는 오히려 완화돼 농가의 자체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로가 차단된 농장 안에 중장비와 방역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키우던 오리 10,000마리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곳까지 확진되면 이번 달 전남에서만 4번째입니다. 잠도 못 자고 초조한 그 마음 있잖아요. 어느 오리가 나가버리든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전국 사례의 절반인데 발생 시기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확진된 사례 모두 10년 만에 발생한 H5N1형으로 전염력도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예방적 처분 등의 방역 조치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방역대인 확진 반경 3km 내에 모든 닭과 오리를 처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반경 500m에서 1km 내로 처분 범위를 좁혔습니다. 달걀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충북은 전체, 전남은 2곳이 같은 방역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농가의 자체 방역으로 막아야 하지만 앞서 전남에서 확진된 농가 3곳 모두 차량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나 특성이나 지금 방역 대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생각을 수준에서 방역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2배 내지 3배 이상 강하게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처분 보상금도 감액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2022학년도 광주 지역 수능 가채점 결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광주 지역 고3 재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보다 어렵거나 까다로웠으며 영어는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보면 광주 지역 세액은 지난해 7,000명 163억 원에서 올해는 10,000명에 1,224억 원으로 늘었고 전남은 지난해 4,000명 78억 원에서 올해 8,000명 47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부과된 세액은 국내 전체 종부세액의 2%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높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4도 안팎으로 춥게 시작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가 모레 아침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지나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 장성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순천 15도, 구례 13도로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진도와 완도, 장흥 모두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부터 아침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다시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광주 전남 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동향 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2.9로 전달보다 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7.6으로 전달보다 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전교조가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부여하는 교육 현장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 업무를 하느라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초, 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지난 8월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90여 명에게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판매해서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48살 A씨와 베트남 국적 공범 37살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에 외국인 등록증 판매 광고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주정차 단속 CCTV가 범죄 감시용으로도 활용됩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050여 대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재난과 범죄 예방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기존 7,726대에서 8,780대로 늘어납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특화 기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1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0개 기업이 선정됐고 광주 26개, 충북 11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